안녕하십니까. 상상고 입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상고에 이번에 지원했던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기출문제, 올해 기출되었던 문제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학교가 상상고등학교입니다. 상당히 멋있는 학교고요. 실제 전경도 굉장히 멋있네요. 이 학교는 그 정석을 썼던 홍성대 선생님께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상상고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 두 가지 위아래하고 아래에서 보이고 안쪽에 전경도 보이게 되는데요. 상상고는 2021학년도에 의대 계열이죠. 의학 계열을 208명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몇 명 들어갔는지 상상을 발표를 안 해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8명인데 의대 계열 합격점은 154명이에요. 154명.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치대가 28명, 한의대가 19명, 수의대가 7명.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대 전문 학교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또 약대가 또 추가됐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약대가 추가돼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의학계열이 합격될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상고의 경쟁률을 어떤 지원 구분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볼까요? 저기서부터 위에 생활우수자 전형이고 글로벌 태권도 전형, 지역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활우수자 전형 중에 특징적인 건 173명이었는데 2022학년도는 161명으로 한 반당 정원이 줄어든 거죠. 정원이 줄어들어서 161명으로 남학생이 됐고요. 여학생은 86명하고 올해는 이제 줄어들어 78명으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으로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지원자도 한번 볼까요? 학교생활우수자 지원자 전형. 자, 재작년이죠. 2020학년도에는 173명을 이제 뽑는데 257명이 지원해서 남학생의 경우 1.49대 1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요. 여학생의 경우 86명을 뽑는데 184명이 지원해서 2.14대 1. 남학생은 2대 1이 안 됐고 여학생은 2대 1이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2021학년 작년도죠, 작년도. 요거는 이제 작년도인데 마찬가지로 정원이 173명이죠. 남학생이 289명이 지원해서 1.67대 1. 경쟁률이 조금 상승했네요. 상승. 여학생도 볼까요? 여학생은 86명 정원에 236명이 지원해 2.74대 1.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요. 아마도 의대에 대한 실적이 많이 높아지고 영재과학고 같은 데서 의대를 가는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상상고의 경쟁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는 남학생이 161명을 뽑는데 실제 313명이 지원해서 1.94대 1. 거의 어떻게 되나요? 거의 뭐 2대 1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더 높아졌네요. 78명을 뽑는데 2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82대 1로 더 높아졌습니다. 자, 실제 그 전체적인 경쟁률도 보시면 2020학년도에는 1.59대 1이었는데 1.84대 1.89대. 그러니까 전체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상상고는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악휘 실적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경기도 지역에서 상상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역을 좀 벗어나는 그런 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가 좀 감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전형이죠. 학교 우수자 전형, 글로벌 태권도 전형, 지역인대 전형, 사회통합 전형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 뭐냐? 태권도가 사품이죠.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뭐 3품, 4품까지 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태권도가 사품인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2학년도를 봤더니
남학생이 7명만 지원을 했어요. 7명 지원인데 실제 뽑는 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 정원에 7명이 지원했으니까 1명 떨어지고 다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이 1.17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상상고에서 올해 남학생의 글로벌 태권도 전형은 상당히 좀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학생은 어떨까요? 여학생은 뭐 지금 봤더니 4명 모집에 10명이 2.5대 1. 뭐 물론 일반 전형 경쟁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전 거를 보실까요? 전 거. 2021학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거. 자, 보시면 남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남학생 같은 경우 지원자가 20명이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20명이었죠. 여학생은 경쟁률이 5대 1이었고 남학생이 2.86대 1.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할까요? 안 넣고 싶겠죠. 안 넣고 싶으니까 조금 지원자가 경쟁률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글로벌 태권도 전형의 경쟁률이 줄었어요. 내년엔 또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또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한번 2020학년도 그 재작년 거 볼까요? 여학생이 지금 4명 모집이었는데 지금 5명을 넣었거든요, 저게. 5명을 넣어서 4명 모집이 5명이니까 1명 떨어지고 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죠. 2021학년도에 20명을 넣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뽑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기 일반 전형에 넣은 친구들도 태권도 글로벌 전형에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1년 전에 넣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 됐고 일반 전형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태권도 전형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일반 전형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태권도 전형에 넣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일반 전형은 학교생활 전형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원서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점수 봐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 입시 요강을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상고 입시 요강 보겠습니다. 1단계에 교과 성적이 300점. 엄청나죠? 300점. 그러면 이게 거의 내신으로만 뽑는 것 같아 보이죠? 면접, 창의융합 60점, 인성 독서 40점. 면접 100점이래요. 면접도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상상고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내신 성적은 거의 다 비슷해요. 물론 남학생들이 2대 1이 안 되기 때문에 B가 1개 또는 2개 있는 친구들도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사실 300점이라고 해봐야 B가 1개 있어봐야 1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돼요. 2개 있어도 한 2점 감점인데 지금 면접은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B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볼까요? 과목이 뭐가 들어가나 보면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목. 이 사회 또는 과학이라고 적은 거는 뭐냐면 내가 내신 성적에서 중학교 때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개 학기에서 사회가 한 번이라도 B가 있으면 사회를 안 넣고 과학을 넣으면 돼요. 반대로 과학을 어떻게 하면 B가 받은 게 있다 라고 하면 과학을 버리고 사회를 넣으면 되죠. 한 과목을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과는 과학을 넣고 문과는 사회를 넣고 이렇게 하라고 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유리한 거를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상고등학교는 홍성대 선생님께서 사실 세운 학교죠. 수학의 정석의 저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100점. 국어 70점, 영어 70점, 사회가 60점 이렇게. 그래서 수학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B를 맞아도 실제 점수 마이너스는 1점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창의융합과 독서인성인데 어떤 거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냐? 당연히 둘 다 많이 둬야겠죠. 점수가 높은 창의융합이거나 인성 독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이 창의융합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보면 많이 어렵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 이상에 가서 면접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다 특히 또 독서 인성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 영재고 같은 경우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독서 인성을 거의 못해요. 왜냐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 이 독서 인성에서 많이 탈락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고를 준비하는 방식과 실제 영재고를 준비하는 방식이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영재고 떨어져서 상상고 넣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지금부터 내가 정확하게 상상고를 갈 건지 영재고를 갈 건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도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상고의 입시 요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석인 경우 점수도 감점된다는 것도 있긴 있네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봐가면서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썼냐. 어차피 면접이 중요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볼까요? 자,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한 문장이 이렇게 길고. 결과적으로 학업에 대한, 여기 보니까 학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학업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국어, 영어, 수학과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냐, 학습 얼마나 기울였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고 하는 거죠. 자, 땡땡천 주변, 뭐 양재천이든 중량천이든 그런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갔다가 왜 다리에는 사각기둥보다 원기둥이 많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자,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실험실로 돌아와 스스로 실험 설계를 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고 실험 설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했고, 그래서 변인을 줘야죠. 실험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변인을 주라는 얘기예요. 변인을 뭘 줬나 볼까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그렇죠. 변인을 준 거죠. 삼각기둥, 원기둥에. 그래서 가장 잘 무게를 견디는 도형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원기둥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이라는 거는 어떤 길이에서 선을 주든 간에 뭐 같은 힘을 받는 거죠. 최대 면적을 가질 도형이고, 원은 어느 방향이나 중심을 통과했을 때 선의 길이 같기 때문에 내구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썼고요. 당연히 느낀 점 같은 경우도 있어야겠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을 스스로 탐구하고 통하여 이론과 접목해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고의 자기소개서는 뭐 과학고의 형태의 자기소개서와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탐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글자 수 보니까 천자네요. 그렇죠? 천자. 천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한 2개는 더 쓸 수 있겠네요. 한 3가지 정도는 써줘야 실제적으로 천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넣을 거고 필요하다면 수학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성에 대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또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자,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 왕따가 있으면 그 왕따를 배려해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하지만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중재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모두 넣게 되면 배려, 나눔, 협력이고 그 왕따인 친구를 존중해 줘야 하니까 타인 존중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협력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규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니까 규칙 준수도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를 모두 넣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나눔과 협력일 건지, 뭐 규칙 준수일 건지, 배려일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해서 또는 한 두 개를 정해서 그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시고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학년 축제 때 놀러온 아이들에게 부스에서 종이접기를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를 한 이유는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간 친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봉사활동이 거의 없었죠. 이런 부스 활동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1학년 때만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희 부스에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앉은 친구에게 종이접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가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고 친구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아이가 종이접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찾아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과정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런데 저와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더 쉬운 표현 방법을 찾아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떠올라 전시용 모형 여러 개 중 하나를 분리해 같이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이게 친구가 상의했고 모형을 가져다가 이제 펴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이는 마침내 종이 접기를 전부 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보람있고 한 명 혼자의 노력보다는 둘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역시 나눔과 협력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있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있는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요소를, 여기 보시면 어떤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중 규칙 준수,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리더십이라든지 갈등 관리 같은 것도 있겠는데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해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상고의 자기소개서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독서죠.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중학교 기간 중에 최근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독서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리고 읽고 난 후에 소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권인데요. 그렇다면은 300자를 또 여기 보니 300자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300자? 전체 900자 전체가. 그럼 3권이면은 내가 책을 3권밖에 안 읽었는데 실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3권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3권 읽었는데 3권이 가장 의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못해도 30권 정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는 골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0권 정도는 읽어야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제가 이 친구하고 자기소개 쓰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 자기소개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수학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없을까라고 보던 중에 박경미 선생님의 수학 비타민이란 책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책 내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사하던 중 수학에 흥미가 생기게 되는 책들은 수학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해져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생활이나 역사, 예술 등 여러 분야에 숨어있는 수학과 삼각수, 그다음에 차각수, 친화수 등 개념을 알게 되었다. 삼각수 같은 경우는 그 합이죠.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걸 합이 되는 거고, 사각수 같은 n제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수학을 알아가는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라고 이제 또 하네. 가장 깊은 내용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킬레스의 거북이를 추월하는 문제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달리고 있는데 거북이가 내 100m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킬레스가 거북이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북이가 좀 앞으로 가겠죠. 한 10m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또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데까지 또 가요. 10m. 그럼 거북이가 또 1m 또 가겠죠. 그러니까
100m, 10m, 1m, 10cm, 1cm 이렇게 뭐 이렇게 줄긴 줄어도 계속해서 줄긴 줄어도 아킬레스는 결국 거북이를 못 잡는 거잖아요. 계속 줄지만 계속 가니까요. 그래서 취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논리적 오류를 밝히는 과정에서 위에 나온 프랙탈의 넓이가 유한한다는 증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이게 극한으로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면서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랙탈 같은 경우에는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뤄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쓸 때도 내가 학업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과 관련된 현상을 통해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그저 개념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밌었다는 걸 느낀 점도 정확하게 딱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상산고등학교 자기소개서는 자기주소학습, 그리고 인성, 독서로 나눠져 있고요. 상산고등학교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독서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올해 기출되었던 거죠. 2022학년 기출되었던 상산고의 면접의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통 면접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창의융합이 20분 제시문을 주고 20분 동안 설명하는 거. 독서인성은 10분 동안 제시문을 주고 10분 동안 설명하는 형태로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시험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었고요. 제가 오늘 보여주는 건 남학생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가 나왔을까요? 2022학년도 올해 나온 거고요. 이것은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잘 기억해서 써낸 내용이라 실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융합형 문제. 다음 육식갑자와 오방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흰 호랑이에 왜 흰색일까요? 오방색이 있기 때문이죠. 오방색. 그리고 육식갑자,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육식갑자 오방색에 관련된 제시문을 보여주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육식갑자 오방색을 조합하면 2006년은 붉은 병술년입니다. 2038년은 무슨 해하고 무슨 색과 무슨 해냐 이렇게 보여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흰 호랑이띠가 올해죠. 올해가 흰 호랑이띠니까 흰 호랑이띠가 2021년 이후 언제 다시 돌아오냐 이런 것도 냈었고요. 자, 1500년대 중반에 인묘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묘외란이 언제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상산이 붉은 돼지띠다. 그렇죠. 붉은 돼지띠. 할아버지는 검은 원숭이띠라면 몇 살 차이가 나는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표를 갖고 최대 공약수를 기준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띠라든지 이런 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걸 어떻게 연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죠. 2021학년도에는 그 그레고리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음력이네. 이번 음력이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달력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자, 다음 독서인성에 대해서 볼까요? 독서인성은 3개의 제시문을 주고 다 읽게 돼 있죠. 기출되었던 책들일 거고요. 자, 제시문 가나다를 요약해 설명해라 라고 나왔고요. 자, 문제 2번은 러다이트 관점에서 나를 비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러다이트가 그런 거예요. 기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오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인데 러다이트 운동이라 합니다. 나를 비판하시오라고 했고요. 3번이요.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다 좋긴 한데 우리가 어디 이렇게 음식점을 가봐도 키오스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원래 옛날에는 알바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단점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 필요한 관점이 무엇이고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문제 수준이 난이도가 있다면 어떤 난이도가 있고, 특히 독서 인성들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상상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